여튼 이춘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본인이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이 할 일이 없으며 본인 주식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김남국이 코인 상임위 때 엄청 많이 하다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본인이 그때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국회의원 출마를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춘석 4선입니다. 법사위원장이죠. 그래가지고 그제 그 법사위원장에서 실질적으로 덧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 방송 3법 관련해가지고 토론과 수기 과정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이춘석이라는 이 사람 수기 과정과 토론을 안 했던 이유가 있네요.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주식 차명 거래하느라고 제가 봤을 때 대충 상임위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송 3법 등이 상정됐던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인데 이춘석이라는 사람은 책상 아래에서 막 휴대전화를 화면을 보고 있는데 더 팩트라는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뭐 사진이나 연예나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사실상 빼박 증거가 됐습니다. 네이버 주식을 실제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사진으로 본 것만 사진을 한두 장 찍은 게 아닙니다. 더 팩트에서 여러 장 찍었어요. 그래서 이춘석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다 사진으로 증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인데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계좌 명의자가 이춘석이 아니라 보좌진이었다는 겁니다. 보좌관 차모 씨인데 그런데 이 이춘석이 4선을 했는데 이제까지 주식을 보유했다고 재산 신고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었죠. 이춘석에 대해서 이게 뭐냐. 아니 당신 계좌도 아니고 차명 계좌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뭐냐? 본인이 SNS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내게 아니라 보좌진 휴대전화를 내가 잘못 가져오고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국민들을 너무 개 돼지로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가져왔다고 쳐요. 그럼 휴대전화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다 락 걸지 않습니까? 홍채 인식이나 지문이나 아니면 패턴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이춘석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은 그냥 그런 거 잠금 장치도 안 합니까? 그러면 더 양보해서 그럼 주식에 들어갈 때 제가 요즘 주식은 안 하지만 예전에 주식을 할 때 휴대전화를 보면 뭐 공인인증서나 뭐 그런 비밀번호 입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패턴으로 할 거 아닙니까? 뭐 지문이나 홍채 인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그냥 다 하는 겁니까? 보좌진과 이춘석은 뭐 같은 지문을 쓰나요? 아니면 같은 홍채를 쓰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되게 뻘쭘하죠. 왜냐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완전 이재명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했잖아요. 50억에서 10억 그것으로 강화하고 또 거래세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할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4% 가까이 100조 이상이 확 빠졌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해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번에 소비 쿠폰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소비 쿠폰을 하는 그런 소비 진작의 효과가 한꺼번에 싹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한테 100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민 국채 들여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우리 국채로 한 돈 가지고 본인들이 생생대면서 결국은 잘못된 정책, 이념에 경도된 정책 하나로 인해서 100조 이상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증세를 하면서 민주당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감세. 윤석열 정부 때 부자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줄었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세수를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윤석열 정부 탓이에요. 본인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역반응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실력도 없는 약탈적 과세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냈고 단 하루 만에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서 100조 원 이상이 확 날아갔는데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황당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어떻게 갔습니까? 휴가 떠났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 휴가비는 날리게 하고 우리 개미들의 어떤 자산은 날아가게 하고 사실상 개미 할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 속에서 이춘석이라는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사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단순히 이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했다? 그것도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차명 주식이다? 그것도 문제인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 인수위에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주식은 저는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마저도 평상시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춘석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주식을 했다고 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 다음에 LG, 그쪽 주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G CNS, 그런데 사진이 포착된 네이버와 LG CNS가 어떤 주식이냐? AI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AI 정책 수립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 과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 2분과 과장하면 별로 큰 직책이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라 1분과 2분과의 전체 리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예전에 인수위 때는 그 분과를 맡는 경제 2분과의 전체 인수위원장이 있고요. 분과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나중에 장관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AI 관련된 정책 수립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 관련된 기업, 그리고 또 관련된 부서의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다 보면 걸리니까 그런 정보를 차명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득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차명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내가 그 위치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접해서 사실상 공평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수사까지 해야 돼서 이거는 범죄입니다. 우선적으로 얼마나 범죄냐.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범죄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주식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지위?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국회의원, 또 어떤 겁니까? AI 정책 수립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벤처 정책 수립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보고 있던 주식 보유창에 이 관련된 네이버하고 LG CNS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 AI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황당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주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이라고 해서 빌린 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춘석이라는 분이 상단에 신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신용이라고 딱 보였다는 거예요. 사진에 신용으로 딱 걸린 겁니다. 유언 부담이 커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돈을 끌어다가 신용을 쓰는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한 건 뭐냐? 어제 오후에 정부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 5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떡하니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L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는 단순히 이해 충돌뿐만이 아니라 미래 호재성 정보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신용까지 이용해가지고 쓴 거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명확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신용을 끌어다가 투기한 거 아닙니까? 투자, 투기? 이거는 명백히 수사 사항이죠. 근데 이 주식으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 당하는 꼴을 보여주겠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엄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거 빼박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5천 시대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미들, 우리 주식 가지고 있는 개미 투자자 1,500만 명을 위한 코스피 5천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법사위원장이고 4선까지 된 사람이, 특히나 AI 관련돼 가지고 경제 2분과 AI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하니 5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본인의 직분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차명 주식까지 보유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5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5천이 우리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5천이 아니라,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재명의 사람들만 배불리는 5천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진짜 황당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요번 딱 한 번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해 국감 때도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차명 거래를 한다? 확실하게, 저도 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왜 우리가 그때 이 문제를 그냥 간과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디였냐? 본회의장은 아니었고요. 국정감사장에서 똑같습니다. 참호 씨라는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창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찍혔습니다. 참, 이게 한두 번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보좌진 전화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신종 갑질이거나 경제 공동체란 뜻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융실명법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했던, 이해 충돌을 넘어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했던, 이게 더 강력한 처벌이 될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순하게 이게 갑질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전 명확하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휴대전화를 단순하게 빌려준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 보좌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아예 대포폰 비슷한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얼마나 자주 하면 본회의장에서도 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걸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딱 걸린 2번만 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춘석은 딱 2번 했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딱 2번 걸렸다. 저번에 1번, 지난해 국정감사장, 이번에 본회의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하도 많이 하고 지금 본인이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딱 투자했는데 막 오르니까 신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눈이 속된 말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가 본회의장인지 여기가 국정감사장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단순히 한 대일까요? 이런 식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사람, 이춘석이 단지 참호 보좌관의 휴대전화 요거만 가지고 차명 거래를 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또 다른 것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곧바로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곧바로 압수수색하고 특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 특검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단순히 주식 보유 현황 열람은 거래 체결을 위해선 계좌 비밀번호하고 명의자 공인인증서까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단순히 하나의 계좌를 틀어준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 아예 휴대전화 하나를 개설해 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게 대포폰이 하나일 거다? 아니다. 몇 대가 있을지 속된 말로 그렇다면 이게 보면 여러분 자진 탈당을 한 것 같은데 자진 탈당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 은근슬쩍 또 들어와요. 민주당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진 탈당. 저도 기사를 못 봐가지고 한번 본다면 보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이 탈당했다. 기자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오늘 오후 10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거 고발 들어가면 뭐 수사 받아야겠죠? 에? 근데 참 편합니다. 그렇죠? 징계 때리기 전에 탈당하고 또 우리의 관심이나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면 또 은근슬쩍 입당하는 거죠. 참 세상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이템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이춘석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과 정청래라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견원지간이라고 해야 될까? 원숭이와 개?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떡하니 본인이 원했던 박찬대가 아니라 정청래가 되고 정청래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간 사이에 자기 세상 같아요. 응? 떡떡 내란이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악수도 안 하겠다. 사랑과 악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악재가 계속 터질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악재가 뭐냐? 제가 볼 때 정청래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는 거. 정청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현실, 욕망이 크다. 그거
최종석이란 사람이 한 얘기 아닙니까? 속된 말로 나대기 좋아한다. 자기 정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개딸 주권 시대라는 이름으로, 당원 주권 시대라는 이름으로, 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국민 주권 시대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있던 네이밍으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분노로 세상을 갈라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크게 넓히려고 하는 내란 프레임과 극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을 공고하고 국민의힘을 자중질환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었는데 정청래가 딱 됨으로 해서 이재명의 레임덕이 본격화됐고 악재가 하루에 하나씩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이춘석을 얘기를 했고요.